좋은 사람들의 말 속에 숨어 있는 센스 있는 한마디. 정보 대폭발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 사람이 아닌 대화형 AI, 챗 GPT와 대화를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빠른 응대와 친절한 멘트에 역시 사람보다 일 처리가 정확하고 깔끔하네 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내가 요구하는 바가 조금이라도 복잡하거나 까다로우면 챗봇은 본연의 업무에서 헤매기 시작한다.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한다거나 말의 이면의 숨은 뜻을 알지 못해 엉뚱한 대답을 하기도 한다. 이럴 때 우리는 과학기술의 혁신이 꼭 편리한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면서 또한 인간이 가진 탁월한 재능은 대화의 기술이라는 것도 역시 깨닫게 된다. 앞으로 사람들의 업무 방식과 그 성질은 계속 변화할 것이다. 기기는 끊임없이 진화하며 편리해지고 있다. 이럴 때 인간이 로봇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대화, 처세의 기술이다. 책을 쓰면서 나는 자신의 삶이나 일이 대화와는 크게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책을 더 많이 읽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지금은 건재한 직장이더라도 당신이 아무리 노력을 기울인다 하더라도 그 업계가 앞으로 3년 혹은 5년 안에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타게 될지 아닐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직장과 일자리는 당신의 노력만으로 지켜내기 힘든 시대가 됐다. 새로운 기술 발전의 충격으로 하루아침에 당신이 몸담은 업계가 영영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천직, 평생 직장이라는 단어가 무색한 시대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토록 치열한 경쟁과 협력 관계 속에서 앞으로 무엇에 기대어 살아야 할까?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변화의 물결 앞에서 우리는 탄력적이고 융통성 있는 처세술을 익혀야 한다. 앞으로 당신은 재미있고 유쾌하면서도 대화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언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있다. 미래의 전략과 관련해서 센스 있는 말투를 구사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몸담은 업계가 모두 사라진다 해도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는 능력 있는 인재로 살아갈 수 있다. 가령 지금 존재하는 산업에 관한 지식을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있다고 해보자. 그런데 학교를 졸업하고 나니 관련 산업과 직군이 사라졌다.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업계로 들어간 그가 어떻게 자기보다 어린 혹은 경력 있는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전문 지식 이외에 사람들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기술을 익혀야만 한다. 그래야 동일한 조건에 놓인 다른 사람들보다 한 번 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최대 부호 청쿵 그룹 회장인 리자청은 독서가 당신의 재산을 늘려주진 않는다. 그러나 더 많은 기회를 준다. 기회를 창조해내는 것이야말로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투자법이다. 라고 말한 바 있다. 대화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 일하는 직장에서 당신이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를 당신의 앞길에 영향을 미칠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에게 말을 잘한다는 것은 곧 일을 잘한다는 의미로 통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 상사는 말 잘하는 사람만 좋아해요. 내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는 관심도 없어요. 라고 불만을 터뜨린다. 이는 말 잘하는 사람을 좋아한 상사의 잘못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좀 더 멋있게 표현하지 못해 기회를 전부 허공에 날려버린 우리의 잘못이다. 상사가 당신과 대화를 나눈 뒤 어허허, 자네는 정말 믿음직스러운 사람이군. 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만 당신을 신뢰해 중요한 업무를 맡길 수 있다.
그래야만 훗날에도 중요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럴 경우 당신은 말을 못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큰 경쟁력을 갖게 되는 셈이다. 매일매일 우리는 말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새로운 고객을 짧은 시간 안에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하고 기존 고객도 잘 관리해야 한다. 가족들도 잘 돌봐야 하고 배우자에게도 신경 써야 한다. 자녀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한마디 말 속에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듬뿍 담아 전달해야 한다. 마음으로만 사랑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부모가 돼서는 안 된다. 물론 언어 표현 역시 형식과 그 깊이가 각각이다. 이 책에는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여러 대화의 사례가 담겨 있다. 나는 대화가 토론이나 변론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이 있다고 믿는다. 변론의 대가들은 사람들에게 일종의 공포감을 준다. 그들은 상대를 이기려 하고 친구를 패배하게 만든다. 그건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다. 진정한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센스 있는 말투를 구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일주일 동안 우리는 아무와도 변론하지 않고 어떤 행사도 진행하지 않고 연설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일주일 동안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고 살아가기는 힘들다. 대화를 통해 우리는 때로 그동안 알지 못했던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의 모습을 발견한다. 센스 있는 말투는 당신을 좀 더 능동적이면서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과 의견을 나누고 이해하며 탐구하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상대를 이해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진정으로 공감하고 또 대응하는 법을 익히게 해준다. 지금 같은 인터넷 시대에는 사람들이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 소통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 얼굴을 보고 대화를 나누는 능력이 점차 퇴화할 수 있다. 이런 때일수록 대화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센스 있는 말투는 더욱 필요해진다. 이 책은 당신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이 책을 통해 관계 속에 존재했던 복잡한 문제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 수 있으며 상대를 설득하는 과정에서도 상대에게 전혀 강압적인 느낌을 주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함께 대화하고 싶은 매력적인 사람으로 변할 것이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지지하고 신뢰하고 응원한다. 이것은 그 사람이 인공지능을 얼마나 이해하는지,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는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오직 그들의 대화의 능력만이 빛날 뿐이다. 저자 장차오. 말을 못한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 나는 정말 그런 의도에서 한 말이 아닌데 말재주가 없어서 자꾸만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어요. 저는 너무 솔직해서 탈이에요.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을 꼭 지적하고 넘어가야 직성이 풀리죠. 저는 성격이 안 좋아요. 일단 화가 나면 험한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화가 진정되고 나면 무슨 말을 했었는지 기억조차 못해요. 혹시 당신 주변에도 이런 식의 고민을 털어놓는 사람들이 있지 않은가? 그런데 내가 보기에 이런 말들은 대화의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둘러대는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자신에게 관대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겐 요구사항이 많다. 그들은 늘 미성숙한 태도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족함을 이해해달라고 강요하면서 잘못은 고치지 않는다. 이는 매우 무책임한 태도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사람들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하는 요인이 된다. 다음의 3가지 상황을 통해 말하기의 중요성을 이해해보자. 말하기는 기술이라기보다는
타인을 생각하는 배려에 가깝다. 미래가 불안한 커플의 대화. 말을 잘한다는 것은 상대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연애 중인 커플이 있다. 여자가 남자에게 물었다. 자기는 지금 창업 초창기잖아? 지금 자기 상황을 놓고 보면 내가 원하는 삶을 보장해주기 힘들 것 같아. 이럴 때 남자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1. 나쁜 말투. 지금 나도 돈이 없어. 네가 만족 못한다면 나도 어쩔 수 없지. 2. 평범한 말투. 지금은 초창기라 프로젝트 때문에 계속 돈이 들어가야 해서 그래. 나도 자기에게 미안한 마음이 커. 3. 센스 있는 말투. 약속해. 조금만 기다려주면 네가 원하는 삶을 선물해 줄게. 잠시만 이 힘든 시기를 나와 함께 견뎌주지 않을래? 이 세 가지 대화를 통해 우리는 센스 있는 말투와 아닌 것의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다. 아울러 말하는 사람의 품성과 그들의 대답을 들은 3명의 표정까지 엿볼 수 있다. 먼저 나쁜 말투로 대응하는 사람은 오로지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이다. 이는 상대의 감정과 생각을 선택적으로 무시하면서 창업에 대한 자신의 스트레스와 부담을 상대에게 떠넘기려고 한다. 평범한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은 상대가 불만을 가진 걸 알지만 현재의 상황을 바꿔보려는 생각은 없다. 센스 있는 말투로 대처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다. 입에 발린 말로 허황되게 미래를 꾸며내지 않으면서 상대를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간주한다. 그리고 그 말 속에는 이 관계를 책임지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다. 평소 그가 품고 있는 포부와 그녀에 대한 배려를 엿볼 수 있다. 말 많고 트러블 많은 박 부팀장이 승진한 이유. 이전에 내가 겪었던 일이다. 같이 일하던 팀 안에서 부팀장을 뽑아야 할 일이 있었다. 평소 눈여겨보던 팀원이 2명 정도 있었는데 그중 1명만 진급을 시켜야 하는 상황이었다. 나는 그 2사람을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그 후 어느 정도 생각을 거친 뒤에 한 사람을 승진시켰다. 그러자 진급하지 못한 나머지 팀원이 나를 찾아와 원망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팀장님, 팀장님과 함께 일한 지 3년이 넘었습니다. 팀장님처럼 공정하고 똑똑하신 분이 어째서 입만 살아있는 사람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성실하고 자발적으로 일을 찾아서 하던 그는 우리 팀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사람이었다. 그의 말을 듣고 나자 나는 정말 솔직하게 그와 대화를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물었다. 자네, 박 부팀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저는 결코 제가 그에게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제 실적이 절대 그에게 뒤지지 않고, 둘째, 동료와의 관계가 좋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러 차례 팀원들과 충돌이 있었지만 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말과 생각만 많고 실제로 이뤄낸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평소 과묵한 성격의 그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나를 찾아와 힘들게 말을 꺼냈을지 훤히 보였다. 그런 생각을 한 지 꽤 오래되었지? 그동안 그 생각으로 자신을 많이 괴롭혔겠군. 당당한 자세를 유지하던 그도 내가 이렇게 말하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내게 박 부팀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부탁해왔다. 자네의 업무 능력은 나도 인정하네. 박 부팀장도 자네의 도움 없이는 팀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없을 거야. 그렇지만 나는
이 박 부팀장이 입만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네. 만일 내가 그래서 그를 승진시켰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사이에도 신뢰가 없는 거겠지. 그런데 박 부팀장에 대한 자네 생각을 조금만 각도를 바꿔서 생각해보면 어떨까? 첫째, 두 사람의 실적이 비등하다는 건 박 부팀장의 업무 능력도 자네만큼 뛰어나다는 말이겠지. 둘째, 그가 동료들과 충돌이 있다는 건 분명 잘못된 일이야. 자네와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나는 지금 자네가 얼마나 억울할지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네. 평소 자네는 동료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많은 경우 자기 생각을 굽히고 기꺼이 더 많은 업무와 스트레스를 짊어졌지.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자네처럼 인간미를 중시하는 사람은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더욱 수동적이게 되고 억울한 마음이 커질 거라고 생각했어. 그건 결코 자네에게 좋은 일이 아닐 테지. 셋째, 자네 눈에는 박 부팀장이 평소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정신없이 많이 내고 말만 많은 사람으로 보일 테지. 하지만 표현하는 건 역시 일종의 리더십이라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그에게 이 아이디어를 프로젝트화할 기회를 많이 주지 않았어. 그가 이 팀의 의사결정권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지. 그렇지만 그도 이제 리더가 되었으니 팀원들과 함께 더 많은 혁신을 이뤄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네. 좋은 리더란 자신의 할 일을 상사에게만 보고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팀원에게 알려주고 함께 공유하는 사람이거든. 박 부팀장은 평소 이런 종류의 훈련과 연습을 했던 거라고 볼 수 있지. 다만 이렇다 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고. 그는 차분히 내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고는 나의 솔직함에 고마움을 표했다. 배려심이 많은 그는 머리 회전도 빠른 사람이었다. 곧바로 그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나와 박 부팀장을 도울 것이며 팀 안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모든 것을 잃고도 우정을 얻은 친구. 말을 잘한다는 것은 때로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내가 아는 한 친구는 한동안 매우 힘든 시기를 겪었다. 들리는 바로는 그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몰래 해외로 도주했다고 했으며 그 후 둘은 이혼을 하고 제각기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했다. 나를 포함한 몇몇 친구들이 그와 술을 마셨지만 아무도 그 일에 관해 먼저 말을 꺼내려 하지 않았다. 그런데 오히려 그 친구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먼저 담담하게 이야기를 꺼냈다. 요즘 힘들긴 했어. 그래도 걱정하지 마. 재정적으로 손해본 건 없으니까. 나에게 일어난 일을 스스로 해결할 능력 정도는 있어. 그의 말에 다들 마음을 놓았다. 하지만 그날 밤 친구는 술에 잔뜩 취한 채 우리 집에 찾아와 비통한 눈물을 흘렸다. 그날 나는 그가 모든 재산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가 받은 상처와 아픔은 긴 시간이 지나야만 해결되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단 그가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도록 돈을 조금 빌려주었다. 그리고 다른 어떤 말도 하지 않고 떠나는 그를 배웅했다. 그 일을 겪으면서 나는 그 친구가 분명히 다시 일어설 수 있으리라는 것을 예감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도 그는 냉정함과 이성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가장 시리에 빠져 있을 때도 그는 여전히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다. 때로는 모든 일을 전부 말하지 않는 것도 말을 잘하는 것에 속한다. 그의 친구들은 그의 고객이기도 했다.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되면 고객들의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그를 도와주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압력을 넣게 될 게 분명했다.
하지만 그는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사실을 은폐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부정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모든 사람을 자신의 친구로 만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왔다. 그러니까 당시 수중에 돈이 조금 있던 나를 찾아와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던 것이다. 나는 그를 신뢰했고 그가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고 싶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말을 잘하는 사람은 곧 생활력이 강하고 삶을 지혜롭게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들은 말로써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이익을 얻어낸다. 또 시리에 빠져 있거나 슬럼프에 빠졌을 때 말로써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자신과 타인에게 힘을 준다. 관계를 이어주는 최고의 말센스. 내뱉기 전에 생각하라. 말을 못한다는 건 곧 상대를 배려할 줄 모른다는 것이다. 나의 한마디가 상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입을 열기 전에 자신의 할 말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단순히 그 상황에 빠져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닌지, 앞으로의 상황을 곤란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태도들이 모여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대화의 기술이 된다.